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싸움이 주어진 걸까?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복권 추첨에서 꽝만 골라 뽑은 것처럼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혼란과 고통이 경고도 없이 당신의 세계를 덮쳤을 때 당신은 스스로가 약해서,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놓여진 것입니다. 네, 분명한 목적을 위해 그 자리에 배치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왜 나여야만 했는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메아리치고 있을 겁니다. 그 끝없는 심리 조종과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을 왜 내가 감당해야 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실 겁니다. 만약 제가 그 모든 경험 뒤에 거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진실이 존재하며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상처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잠시 기분 좋게 만드는 흔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변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배신과 상심의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일깨우고 재건하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은 너무나 깊숙이 당신 존재의 핵심을 관통하기에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 앞에 펼쳐질 미래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의 끝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 자신을 서서히 잊기 시작한 순간.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것보다 앞세웁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면의 직감이 보내는 속삭임을 애써 외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작은 자기 포기의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경계선,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 당신의 고유한 색깔을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기 위해 내어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이게 바로 사랑의 방식이라고, 착하게 구는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혼이 조금씩 침식되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누구인지 희미해진 바로 그 순간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들은 아무나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파괴할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의 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지 않은 사람들,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취약했던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열린 마음, 당신의 관대함, 그리고 당신이 짊어져야 할 몫보다 더 많은 감정적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선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자기 존중이라는 균형추가 없다면 그것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점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눈앞에 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실은 거대한 영적 각성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나 칭찬의 가면을 쓰고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만 그들의 진짜 역할은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에 아직 치유가 필요한 모든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은 표면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를 뿌리째 뽑고 길을 침수시키고 폐허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폭풍은 죽은 나뭇가지를 쳐내고 메마른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년간 외면해왔던 당신 삶의 토대에 있는 균열을 드러냅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가 있다는 믿음,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나는 괜찮아라는 가면 뒤에 묻어두었던 그 모든 상처들이 수면 위로 급류처럼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절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거짓말, 모든 심리 조종, 모든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야말로 새롭게 재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역할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잠에서 깨우고 당신이 안주하고 있던 삶의 영역을 보여주고 당신이 회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하고 텅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잔을 채우는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마치 벌처럼 여깁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화가 났거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은 모든 상심과 배신, 혼란의 순간들이 저주라기보다는 당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향 전환 장치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폐허의 한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직업,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당신을 지치게 하는 반복적인 패턴들, 그것들은 어느새 당신에게 안락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타협하고 변명하며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주, 혹은 삶, 혹은 당신이 믿는 어떤 거대한 힘이 당신을 보며 말합니다. 좋아, 속삭임으로도 말해봤고 여러 신호도 보냈지만 이제는 판을 전부 뒤엎어 버려야겠군. 그 고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삶의 경로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 관계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망가져서 표적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작은 세상에 머물러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당신의 진정한 모습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당신의 그림자를 빛으로 끌어냈습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습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켰던 침묵, 그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치유되기 위해 먼저 보여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닥을 치고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불편함 속에 기꺼이 머물렀다면 당신은 재건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은 트라우마로부터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 당신의 의지, 당신의 명확한 자각으로부터 재건하는 것입니다. 치유란 혼돈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경계선을 세우는 사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질문이 왜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에서 애초에 내가 왜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로 바뀔 때 개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불안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치유된 당신의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줄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붉은 깃발을 강렬함으로 착각하지 않고 평화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현실을 영원히 바꿔놓을 마지막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사슬을 끊는 사람, 대물림되는 고통의 순환을 멈추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에게서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네, 이 역할이 당신의 어깨에 지워졌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배신과 심리 조종, 버림받음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역할에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그 관계에 놓였습니다. 끝없이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에 만족하기를 거부하고 더 큰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 그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당신이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내어주었던 당신의 모든 조각들을 되찾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힘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힘은 당신의 자녀, 친구,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까지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며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한 모든 노력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이야기와 닮아있다고 느꼈다면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엇을 견디고 있는가?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거나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치유는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그 두 가지 모두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 하나가 저희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선물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깨닫고 해로운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디 그 선택에 온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싸움이 주어진 걸까?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복권 추첨에서 꽝만 골라 뽑은 것처럼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혼란과 고통이 경고도 없이 당신의 세계를 덮쳤을 때 당신은 스스로가 약해서,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놓여진 것입니다. 네, 분명한 목적을 위해 그 자리에 배치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왜 나여야만 했는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메아리치고 있을 겁니다. 그 끝없는 심리 조종과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을 왜 내가 감당해야 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실 겁니다. 만약 제가 그 모든 경험 뒤에 거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진실이 존재하며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상처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잠시 기분 좋게 만드는 흔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변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배신과 상심의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일깨우고 재건하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은 너무나 깊숙이 당신 존재의 핵심을 관통하기에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 앞에 펼쳐질 미래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의 끝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 자신을 서서히 잊기 시작한 순간.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것보다 앞세웁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면의 직감이 보내는 속삭임을 애써 외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작은 자기 포기의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경계선,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
당신의 고유한 색깔을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기 위해 내어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이게 바로 사랑의 방식이라고, 착하게 구는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혼이 조금씩 침식되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누구인지 희미해진 바로 그 순간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들은 아무나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파괴할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의 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지 않은 사람들,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취약했던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열린 마음, 당신의 관대함, 그리고 당신이 짊어져야 할 몫보다 더 많은 감정적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선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자기 존중이라는 균형추가 없다면 그것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점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눈앞에 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실은 거대한 영적 각성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나 칭찬의 가면을 쓰고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만 그들의 진짜 역할은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에 아직 치유가 필요한 모든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은 표면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를 뿌리째 뽑고 길을 침수시키고 폐허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폭풍은 죽은 나뭇가지를 쳐내고 메마른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년간 외면해왔던 당신 삶의 토대에 있는 균열을 드러냅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가 있다는 믿음,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나는 괜찮아라는 가면 뒤에 묻어두었던 그 모든 상처들이 수면 위로 급류처럼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절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거짓말, 모든 심리 조종, 모든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야말로 새롭게 재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역할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잠에서 깨우고 당신이 안주하고 있던 삶의 영역을 보여주고 당신이 회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하고 텅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잔을 채우는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마치 벌처럼 여깁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화가 났거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은 모든 상심과 배신, 혼란의 순간들이 저주라기보다는
당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향 전환 장치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폐허의 한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직업,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당신을 지치게 하는 반복적인 패턴들, 그것들은 어느새 당신에게 안락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타협하고 변명하며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주, 혹은 삶, 혹은 당신이 믿는 어떤 거대한 힘이 당신을 보며 말합니다. 좋아, 속삭임으로도 말해봤고 여러 신호도 보냈지만 이제는 판을 전부 뒤엎어 버려야겠군. 그 고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삶의 경로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 관계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망가져서 표적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작은 세상에 머물러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당신의 진정한 모습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당신의 그림자를 빛으로 끌어냈습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습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켰던 침묵, 그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치유되기 위해 먼저 보여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닥을 치고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불편함 속에 기꺼이 머물렀다면 당신은 재건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은 트라우마로부터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 당신의 의지, 당신의 명확한 자각으로부터 재건하는 것입니다. 치유란 혼돈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경계선을 세우는 사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질문이 왜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에서 애초에 내가 왜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로 바뀔 때 개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불안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치유된 당신의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줄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붉은 깃발을 강렬함으로 착각하지 않고 평화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현실을 영원히 바꿔놓을 마지막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사슬을 끊는 사람, 대물림되는 고통의 순환을 멈추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에게서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네, 이 역할이 당신의 어깨에 지워졌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배신과 심리 조종, 버림받음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역할에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그 관계에 놓였습니다. 끝없이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에 만족하기를 거부하고 더 큰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 그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당신이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내어주었던 당신의 모든 조각들을 되찾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힘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힘은 당신의 자녀, 친구,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까지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며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한 모든 노력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이야기와 닮아 있다고 느꼈다면,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엇을 견디고 있는가?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거나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치유는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그 두 가지 모두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 하나가 저희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선물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깨닫고 해로운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디 그 선택에 온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싸움이 주어진 걸까?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복권 추첨에서 꽝만 골라 뽑은 것처럼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혼란과 고통이 경고도 없이 당신의 세계를 덮쳤을 때 당신은 스스로가 약해서,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놓여진 것입니다. 네, 분명한 목적을 위해 그 자리에 배치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왜 나여야만 했는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메아리치고 있을 겁니다. 그 끝없는 심리 조종과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을 왜 내가 감당해야 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실 겁니다. 만약 제가 그 모든 경험 뒤에 거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진실이 존재하며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상처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잠시 기분 좋게 만드는 흔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변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배신과 상심의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일깨우고 재건하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은 너무나 깊숙이 당신 존재의 핵심을 관통하기에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 앞에 펼쳐질 미래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의 끝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 자신을 서서히 잊기 시작한 순간.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것보다 앞세웁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면의 직감이 보내는 속삭임을 애써 외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작은 자기 포기의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경계선,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 당신의 고유한 색깔을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기 위해 내어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이게 바로 사랑의 방식이라고, 착하게 구는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혼이 조금씩 침식되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누구인지 희미해진 바로 그 순간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들은 아무나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파괴할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의 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지 않은 사람들,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취약했던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열린 마음, 당신의 관대함, 그리고 당신이 짊어져야 할 몫보다 더 많은 감정적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선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자기 존중이라는 균형추가 없다면 그것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점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눈앞에 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실은 거대한 영적 각성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나 칭찬의 가면을 쓰고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만 그들의 진짜 역할은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에 아직 치유가 필요한 모든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은 표면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를 뿌리째 뽑고 길을 침수시키고 폐허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폭풍은 죽은 나뭇가지를 쳐내고 메마른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년간 외면해왔던 당신 삶의 토대에 있는 균열을 드러냅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가 있다는 믿음,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나는 괜찮아라는 가면 뒤에 묻어두었던 그 모든 상처들이 수면 위로 급류처럼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절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거짓말, 모든 심리 조종, 모든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야말로
새롭게 재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역할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잠에서 깨우고 당신이 안주하고 있던 삶의 영역을 보여주고 당신이 회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하고 텅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잔을 채우는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마치 벌처럼 여깁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화가 났거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은 모든 상심과 배신, 혼란의 순간들이 저주라기보다는 당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향 전환 장치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폐허의 한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직업,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당신을 지치게 하는 반복적인 패턴들, 그것들은 어느새 당신에게 안락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타협하고 변명하며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주, 혹은 삶, 혹은 당신이 믿는 어떤 거대한 힘이 당신을 보며 말합니다. 좋아, 속삭임으로도 말해봤고 여러 신호도 보냈지만 이제는 판을 전부 뒤엎어 버려야겠군. 그 고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삶의 경로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 관계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망가져서 표적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작은 세상에 머물러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당신의 진정한 모습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당신의 그림자를 빛으로 끌어냈습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습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켰던 침묵, 그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치유되기 위해 먼저 보여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닥을 치고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불편함 속에 기꺼이 머물렀다면 당신은 재건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은 트라우마로부터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 당신의 의지, 당신의 명확한 자각으로부터 재건하는 것입니다. 치유란 혼돈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경계선을 세우는 사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질문이 왜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에서 애초에 내가 왜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로 바뀔 때 개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불안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치유된 당신의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줄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붉은 깃발을 강렬함으로 착각하지 않고 평화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현실을 영원히 바꿔놓을 마지막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사슬을 끊는 사람,
대물림되는 고통의 순환을 멈추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에게서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네, 이 역할이 당신의 어깨에 지워졌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배신과 심리 조종, 버림받음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역할에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그 관계에 놓였습니다. 끝없이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에 만족하기를 거부하고 더 큰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 그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당신이 사과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내어주었던 당신의 모든 조각들을 되찾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힘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힘은 당신의 자녀, 친구,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까지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며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한 모든 노력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이야기와 닮아있다고 느꼈다면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엇을 견디고 있는가?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거나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치유는 수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그 두 가지 모두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 하나가 저희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선물하는 소중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깨닫고 해로운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부디 그 선택에 온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싸움이 주어진 걸까?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한 복권 추첨에서 꽝만 골라 뽑은 것처럼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혼란과 고통이 경고도 없이 당신의 세계를 덮쳤을 때 당신은 스스로가 약해서,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놓여진 것입니다. 네, 분명한 목적을 위해 그 자리에 배치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왜 나여야만 했는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메아리치고 있을 겁니다. 그 끝없는 심리 조종과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을 왜 내가 감당해야 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실 겁니다. 만약 제가 그 모든 경험 뒤에 거대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진실이 존재하며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상처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잠시 기분 좋게 만드는 흔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변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배신과 상심의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일깨우고 재건하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은 너무나 깊숙이 당신 존재의 핵심을 관통하기에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 앞에 펼쳐질 미래를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의 끝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 자신을 서서히 잊기 시작한 순간,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것보다 앞세웁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면의 직감이 보내는 속삭임을 애써 외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작은 자기 포기의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경계선,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힘, 당신의 고유한 색깔을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기 위해 내어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이게 바로 사랑의 방식이라고, 착하게 구는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혼이 조금씩 침식되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누구인지 희미해진 바로 그 순간에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들은 아무나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파괴할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의 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지 않은 사람들,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취약했던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열린 마음, 당신의 관대함, 그리고 당신이 짊어져야 할 몫보다 더 많은 감정적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선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자기 존중이라는 균형추가 없다면 그것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점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눈앞에 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실은 거대한 영적 각성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이나 칭찬의 가면을 쓰고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만 그들의 진짜 역할은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에 아직 치유가 필요한 모든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은 표면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를 뿌리째 뽑고 길을 침수시키고 폐허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폭풍은 죽은 나뭇가지를 쳐내고 메마른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년간 외면해왔던 당신 삶의 토대에 있는 균열을 드러냅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여야만 가치가 있다는 믿음,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나는 괜찮아라는 가면 뒤에 묻어두었던 그 모든 상처들이 수면 위로 급류처럼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절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거짓말, 모든 심리 조종, 모든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부서지는 것이야말로 새롭게 재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역할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잠에서 깨우고 당신이 안주하고 있던 삶의 영역을 보여주고 당신이 회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하고 텅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잔을 채우는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마치 벌처럼 여깁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화가 났거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은 모든 상심과 배신, 혼란의 순간들이 저주라기보다는 당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향 전환 장치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폐허의 한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직업,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당신을 지치게 하는 반복적인 패턴들, 그것들은 어느새 당신에게 안락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타협하고 변명하며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주, 혹은 삶, 혹은 당신이 믿는 어떤 거대한 힘이 당신을 보며 말합니다. 좋아, 속삭임으로도 말해봤고 여러 신호도 보냈지만 이제는 판을 전부 뒤엎어 버려야겠군. 그 고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삶의 경로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 관계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망가져서 표적이 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작은 세상에 머물러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당신의 진정한 모습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는 당신의 그림자를 빛으로 끌어냈습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습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켰던 침묵, 그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치유되기 위해 먼저 보여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닥을 치고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불편함 속에 기꺼이 머물렀다면 당신은 재건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은 트라우마로부터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 당신의 의지, 당신의 명확한 자각으로부터 재건하는 것입니다. 치유란 혼돈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경계선을 세우는 사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존중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질문이 왜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에서 애초에 내가 왜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로 바뀔 때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